안녕하세요. 생기한 요원 강남역점 한의사 김민지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장내 미생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특별히 장내 미생물과 한약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한약은 서양의학의 양약과는 조금 다릅니다. 양약은 식물 등으로부터 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성분을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한약은 많은 성분들을 가진 생약들을 또다시 배합한 혼합물입니다. 비빔밥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약은 약의 부작용을 없애거나 혹은 효과를 증강시키는 방법으로 유효 성분의 구조를 약간씩 변화시키면서 약물을 개발합니다. 한약은 이와는 달리 주요한 효과를 내는 한약재를 중심으로 그 효과를 증강시키는 약재, 독성을 경감시키는 약재, 몸 안의 대사가 잘 되도록 하는 약재 등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또 한약은 천연물로 합성물인 양약과는 다릅니다. 양약은 유효 성분 자체로 체내 흡수되어 작용하는 것까지 설계된 약물입니다. 한약의 성분들은 이와는 달리 그 자체로는 몸 안에 잘 흡수되지 못하는 천연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대신 한약을 복용하면 장내 미생물들에 의해 한약에 있는 물질들이 몸에 흡수되고 치료작용을 할 수 있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약이 미생물에 의해 영향을 받듯이 장내 미생물 또한 한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같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의 장내 미생물 상태에 따라 한약의 효과나 효과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런 게 체질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대황이라는 약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황은 중국 후한 말기, 즉 기원 후 200년경에 이미 사용되고 있던 한약재입니다. 승기탕이라는 처방의 주요 약재인데요. 이 약은 지금도 변비에 사용되고 있고 경희대학교 병원에서는 변비를 위한 알약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대황의 주요 성분은 세노사이드 A인데요. 이 성분 자체로는 변비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황을 주사제로 사용하는 경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대신 대황이 장에 들어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다른 물질로 변화하고 이 물질이 변비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사람의 장내 미생물의 상태에 따라서 한약의 대사가 다르게 나타나고 약물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한의학에서 흔히 말하는 체질과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변비에 주로 사용되는 대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의학에서 변비가 나타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실증일 수도 있고 허증일 수도 있는데요. 실증과 허증, 한의학에서는 매우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일반 환자들께는 생소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허증은 에너지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실증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불필요한 것들이 과도하게 많아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한의학에서 대황은 주로 실증 변비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체질로는 태음인 중 열이 많은 태음인에게 주로 사용되죠.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한 가지 있습니다. 환자들을 실증과 허증으로 구분해서 장내 미생물을 분석해 보았을 때 미생물의 균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내 미생물들이 생산하는 효소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증 환자들에게서 대황의 변비 해소 작용을 발현시키는 효소가 더 높은 활성을 보이고 허증 환자들에게서는 낮았습니다. 즉 대황의 작용이 필요한 환자들에게서 더 대사가 활발하게 작용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한약만 장내 미생물에게 영향을 받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장내 미생물은 음식물의 성분, 식이습관, 연령,
항생제 등의 큰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분유를 먹는 아이와 모유를 먹는 아이는 장내 미생물의 분포 자체가 다릅니다. 모유에는 유산균 증식인자가 많이 있어 유산균이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다양한 천연식품에도 이런 유산균 증식인자가 있습니다. 한약은 합성이 아닌 천연식품을 이용한 약물입니다. 그래서 한약은 유산균 증식을 도와주거나 장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표고, 대두황건, 인삼 등은 유산균 증식 효과를, 황련, 황백 등은 장내 유해균 저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볼까요? 한의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보약 처방들입니다. 이 보약 처방들을 흰 쥐에게 복용시켰을 때 유의미하게 유산균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실험 개체 수도 적고 처방의 종류도 적기 때문에 보약이 무조건 장내 미생물에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구가 되지 않았을 뿐 지금까지 수천 년 쌓여온 한의학적 경험들과 연구 결과들을 통해 유추해 보았을 때 한약이 장내 미생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장내 미생물과 한약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한약이 장내 미생물 환경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다방면으로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럼 정말로 나에게 맞는 또 내 장내 미생물에 필요한 한약을 처방받고 치료받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